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번 시간에는 공소장 변경, 즉 축소자세 인정마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인정이 의무냐 재량이냐 이거 살펴보시고 마무리 칠게요. 같이 볼게요. 여러분 그 12번이 여기 12번 잠깐 몇 페이지인지 확인할까요? 560페이지에 이 12번 판례가 요게 리딩 케이스입니다. 예, 리딩 케이스예요. 술에 뇌물죄, 술에 돈 받고 이상한 짓 해준 거. 요게 이제 당연히 안에 뇌물이 들어있는 거죠. 요 12번 꼭 보셔야 되고 13번은 안 보셔야 될 것 같고 14번은 여러분들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교통사고라고 하는 거 여기다 쓸게요. 우리가 흔히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이에요. 근데 이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의무를 불이행하고 도주하면요. 구호 의무를 불이행하고 도주하면 살릴 수 있었는데 못 살린 거예요. 사람을 쳤으면 빨리 병원으로 싣고 가면 차도 있으니까 싣고 가면 살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살 수 있는데 그냥 도망가 버리면 죽습니다. 그럼 이제 그건 처벌한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뺑소니라고 말해지는 것인데요. 요새 잘 안 쓰는데 뺑소니. 이거는 특가법, 특정범죄, 벌써 이름이 가중처벌 특가법상 도주 차량 운전죄가 되는 거죠. 도주 차량 운전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특가법상 도주 차량 운전죄가 되는 것이죠. 뺑소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가중처벌 되는 거예요. 가중처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가 문제는 이제 여기 약간 지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이 업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실치사상이지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거예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못하면 전부 다 온 국민이 전과자가 될 수 있어요. 합의를 봐도 처벌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반의사 불벌죄면 합의 보면 이제 공소제기 못 해야 되는데 공소제기 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온 국민이 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특법,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교특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교특법 그래서 이제 10대 종합보험에 가입해서 피해 배상이 충실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10대 사고가 아니고 중앙선침범, 뺑소니, 아니죠.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이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중장애, 사망하거나 중장애를 입지 않았으면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민사로만 끝내는 거죠. 교특법에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사로만 끝내라는 거죠. 형성 못하고, 이게 교특법이죠. 그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요게 보면 뺑소니 제일 중대한 범죄고 그 다음에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교특법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특가법 안에 교특법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교특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처벌하더라도 전혀 축소사실 인정이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15, 16번을 별표를 쳐야 되는데 15, 16번을 묶으시고요. 15, 16번은 꼭 나올 겁니다. 15, 16번을 묶으시고 별표를 3개쯤 쳐주시고 중요한 판례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강간의 왕국이라고 우리가 이제 송강호 씨가 살인의 초에서 얘기하잖아. 여기 강간의 왕국이야. 성범죄가 민주당 국회의원 돈을 보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성범죄가 너무 많죠. 직업도 불문하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선생님, 대학 교수, 학원 강사, 성범죄가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성범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범죄의 나라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특별히 힘이 좋은 것도 아닌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일반인들은요, 여기서 이제 일반인이라는 게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 말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일반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려면 폭행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해야 돼요. 형법에서 공부하실 거야. 폭행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해야 되니까 일반인을 폭행 협박으로 반항하면서 간음하죠. 이걸 우리가 강간죄, 강제추행죄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일반인을 폭행 협박해서 간음하고 추행하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라고 불리게 되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폭행 협박이랑 강간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워낙 일반적인 폭행 협박을 빼고 그냥 강간죄,
강제추행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산을. 근데 일반인보다 약간 판단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 심신미약자라고 해요. 심신미약자라고 하는데, 심신미약자, 나이로 치면 한 19세 미만 정도, 아직 성인이 안 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꼭 폭행 협박 할 필요 없어요. 하느님이 너를 벌하실 거야 라든가 아니면 너네 엄마를 아주 괴롭혀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위계나 위력 그루밍 성범이 되는 건데 위계나 위력으로 역시 또 간음하거나 추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아요. 간음은 똑같습니다. 그럴 때 이거를 우리가 위계, 위력, 강간죄, 강제추행죄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위계 위력 붙여줘요. 구별하려고. 그러니까 폭행협박은 안 써. 그냥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했을 때는 그냥 폭행협박죄라고 생각하시면, 폭행협박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심신상실자. 민법으로는 심신상실이라고 하는데, 형법에서는 이걸 심신상실이라고 안 하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텐데, 항거불능이라는 항거불능한 거죠. 이제 나이로 치면 13세 미만 정도인데, 항거불능한 사람은 폭행협박 필요 없고 위계로 필요 없고 그냥 가서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되는 거죠. 똑같이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우리가 준강간죄, 강제추행죄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성적 자율정은 침해가 됐으니까 소리 떡이 됐더라도 그래서 준강간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여러분 요거만 기억하면 돼. 요게 요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이게 제일 크고 준이 제일 작고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공사실은 강제추행. 그냥 검사가 강제추행으로만 기소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폭행협박이 들어있는 거죠. 폭행협박 안에는 위력이 들어있는 거죠. 위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도 위계 위력 등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마찬가지죠. 강간이라고 했을 때 장애인이지만 강간이라고 했으면 폭행협박. 그러니까 앞에 아무 말도 없으면 폭행협박, 강간이나 강추행에 대해서 폭행협박이 들어있는 거죠. 그거를 위계추행으로 인정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추가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대세요. 그럼 여기서 할까요? 여러분들 이거 썼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하나만 여기 책에 하나만 써볼게. 그러면 검사가 준 강제추행죄로 오늘 하지 마시고요. 다시 오고 검사가 위계, 위력, 강간죄로 공소 제기한 것을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강간죄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검사가 위계, 위력, 강간죄로 공소 제기한 것을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강간죄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강간죄는 폭행협박이 들어있고 더 큰 걸로 갈 때는 변경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도 적어두시고요. 2번 어때요?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검사가 똑같아요. 검사가 이번엔 반대로 강간치상죄로 공소 제기한 것을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준 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거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15번, 16번 읽어주시고요. 제가 적은 요 두 개. 위계, 그러니까 강간, 강추행이 제일 크고, 그 안에 폭행협박이 들어있는 거야. 그 다음에 위계, 위력이고, 마지막에 주운이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제가 적어드린 거, 요거랑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울게요. 야간 흉기후대 주거침입, 안에 주거침입 들어있겠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강도강 안에 강한 들어있겠죠. 강도 상해에 절도와 상해 들어있겠죠. 강도 상해, 주거침입 상해 들어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이 강도가, 요건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강도가 야주강, 특수강도입니다. 강도가 특수강도라는 것만, 야주강이야. 특수강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주거침입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20번 별표 3개 쳐줘야 되고, 횡령하고 배임은 서로 호환성이 있어요. 횡령에서 배임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횡령에서 배임으로, 배임에서 횡령으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시죠? 그 다음에 넘길게요. 작물축 보관했고, 그 다음에 요거 세 개 죄수관계. 요거 주택 동일 의견이죠. 요거 세 개는 죄수관계,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7번, 28번 묶으시고, 요거는 공범이죠. 공범인데, 한 번 더, 요거 죄수관계는 당연히 어떤 쪽으로 바뀌든지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어요. 왜? 형법 총론에 죄수론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죄수평가는 법적 평가니까 표현을 바꾸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 직권으로 죄수평가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범 문제인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요 27번하고 28번은 원칙이에요. 원칙입니다. 원칙. 그러니까 공동정범 안에 기본적으로 공동정범을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은 이건 왜냐면 특히 계속 방조라고 주장해 왔죠. 방조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더구나.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판례는 방조라고 한 번 논의된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방조에 불이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지난 시간에 공부한 두 판례는 공동정범에서 방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앞에 나와요. 한 번도 방조라고 주장한 적도 없고 표현을 반박해서 실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논의하면 되는 것인데 이거는 원칙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27, 28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간접정범에서 방조는 원칙적으로 공소장이 필요하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29번이 그 유명한 27번 됐고 간접정범 했고 30번 안 받을 것 같고요. 간접정범 간접정범의 정범, 방조가 아닙니다. 정범으로 바꿀 때는 공소장이 필요 없어요. 간접정범은 일종의 정범이니까 정범은 똑같은 거니까 지금 인정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30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방조의 문제였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면이 바뀌어서 축소화실을 그럼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 인정할 수 있는데 이걸 꼭 인정해야 되느냐? 축소 인정이 법원의 재량이냐 의무냐의 논의입니다. 중요한 논의인데 그럼 여러분 요건 있잖아요. 요거 다 쓰셨죠? 지우고 새로 시작할게요. 출발점 뭐냐면 검사님께서 공소를 제기하는데 이렇게 쓸게요. 검사 공소를 제기하는데 두 가지로 할게요. 1번 폭행치상으로 공소 제기할 수 있고 2번 강간치상으로 공소를 제기하신 거예요. 검사님이. 그런데 법원이 증인을 신문하다 보니까 법원이 증인을 쭉 불러서 이제 물어본 거야. 증인을 쭉 불러갖고 이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보니까 이게 폭행치상이 아니에요. 이 상해는 원래 있어. 이게 자해공갈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밀기만 했는데 넘어지면서 막 이빨 다 깨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폭행은 맞는데 치상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논의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생각하는 폭행인 거야. 느낌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인데 강간당해갖고 뭐 천연막 파열상 입었다. 천연막 파열은 상해입니다. 그래서 보행이 어려워서 상해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분이 원래 천연막이 파열돼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강간은 맞는데 상해는 아닌 거야. 이런 거 있죠. 뭐 목에 멍든 그런 것들죠. 그런 것들 상해 아닌 사람. 그래서 법원이 보기에는 강간일 뿐인 거예요. 아니 뿐이라는 표현 심한데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출발점은 폭행죄를 인정할 수도 있고 강간죄로도 인정할 수 있죠. 왜? 축소 사실이니까. 축소 인정할 수 있는데 꼭 인정해야 되냐? 축소를 꼭 인정해야 되느냐? 꼭 인정해서 유죄를 선고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인정 안 하고 전체 무죄를 꼭 이제 유죄를 선고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전체에 대해서 무죄로 인정할 수 있는 거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출발점은 뭐냐면 왜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냐면 이 케이스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요. 케이스 문제가 되는 것은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공소장 신청했으면 당연히 여러분 이 경우도 폭행치상으로 기소했다가 검사가 만약에 폭행죄로 만약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면 법원은 변경해 줘야 돼. 동의서전에 변경해 주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어차피 폭행치상으로 승부를 건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폭행이다. 그러니까 폭행치상은 무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출발점은 항상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청했으면 문제 없죠. 안 했는데 안 했을 때도 축소해서 인정해줄 의무가 있는 거냐? 이 논의가 되는 거죠. 여기 대해서
제가 일부러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폭행치상에서 폭행이 차지하고 있는 요만합니다. 이걸 굳이 인정 안 하고 그냥 무죄를 인정해도 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고요. 그러나 강간치상에서 강간은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간을 눈감아주면 안 그래도 강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심각하다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무죄를 인정하면 안 되고 무죄를 인정하면 안 되고 반드시 축소하시킨 강간의 유죄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여기 판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판례는 이게 리딩 케이스인데 이 판례가 리딩 케이스인데요. 이 판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판례가 둘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거냐면 법원은 동일성 의념 범위에서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도 초절명되는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해서 끊어야 돼요. 인정할 수 있다. 이게 기본입니다. 공소변에서 인정할 수 있고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 대비할 때 중대에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현저히 정협하는 인정된 경우 요거죠. 이겁니다. 중대할 때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중대할 때는 인정해야 돼요. 왜? 중대한데도 강간범죄는 중대한데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처벌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는 거예요. 요 표현 보이세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된다면 검사 네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그냥 전체 다 무죄로 해버릴래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중대할 때는 경미할 때는 그게 되는데 중대할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할 때는 인정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중대할 때 인정해야 돼서 우리가 예외적 의무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외적 의무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외적 의무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기억할 거냐면 그러면 제가 한 정리해 드리면 뒤에 정리해 볼게요. 이해되죠?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이제 확인해 볼게요. 희로뽕 투약의 기수로 공소가 제기되는데 법원 요금의 미수야. 못 만들었어요. 뭐 성분 많이 나오죠. 빙초산을 섞었는데 뭐 미수로 장애미수나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투약죄로 하려는데 투약을 못 한 거야. 미수가 된 거예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미약, 미수. 근데 중요한 거 보이세요? 희로뽕 투약의 경우 이 표현 잘 볼게. 요거 보여야 돼. 희로뽕 투약의 경우 우리 엄흥식 씨, 유한희 씨 그 미수범도 기소와 못지않게 사안이 중대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거죠. 유죄로 인정해야 됩니다. 희로뽕의 미수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대하기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죠. 이거 읽어보시고요. 2번도 같은 얘기야. 향정심은 마약이죠. 같은 판례. 3번. 우리 제가 좀 전에 특가법 뺑소니 안에 교통사고 들어있고, 교통사고 안에 교특법 들어있고, 그래서 특가법에서 교특법으로 공정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데, 교특법이야 매우 가볍다고 볼 수 있겠지만, 느낌 오세요? 지금, 자, 여러분, 특가법. 되게 재밌지 않나요? 특가법, 형법, 교특법.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다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죠. 축소하시니까. 그런데 요건 매우 경미하더라도 이건 보기에도 딱 경미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특법이 하면서 형법상, 업무상 관계는 인정해야 됩니다. 처단된 유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인정 안 되더라도 도주까지 아니더라도 형법이 인정되면 인정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야 매우 가벼울 수도 있겠지만 이건 딱 봐도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중등은 되잖아. 누가 넘버 3야, 넘버 2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정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3번 정도 보시면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1번 안 봐도 되고 그 다음에 됐고 행위하면 똑같고 비슷한 거니까 그 다음에 폭행, 치상, 요거죠. 2번 요 1번 여러분 읽어보고 2번이 별표 3개인데 요게 이제 그 유명한 목사변 폭행 사건이죠. 검사가 폭행죄로 치사죄로 공소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폭행죄는 경미범죄니까 폭행죄를 꼭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폭행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인정해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폭행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요거는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치사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폭행까지 찾아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폭행죄나 경미범죄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요 4번은 좀 체크해야 할 건데 4번은 그냥 나오는데 여러분 명예훼손 어때요? 명예훼손 쪽팔린 게 제가 이제 어떤 놈이 저를 떼지라고 불러 아니 뭐 저에 대해서 명예훼손 막 방방 뜨니까 형 등치 안 맞게 그 방방 뜨시네. 그래서 그 형 좀 씹었다고 그 형 뭐 피해가 있습니까? 고민 생각해보면 저만 대범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누가 저를 떼지라고 부르건 하마라고 부르건 그냥 저만 대범해지면 이겨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반드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더라도 중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명예훼손이 배틀고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요 5번은 좀 어렵습니다. 강도하고 방조인데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경찰 시험 강의할 때 경찰 아마 잘생기고 착해 보이는데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그 전과가 있는데 전과가 있어도 면접에 불이익이 없나요? 아니 당연히 불이익이 있죠. 경찰 시험은 뭐 전과가 있는데 뭐 선량한 분도 많은데 꼭 전과자를 뽑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과가 있으면 불이익이 있겠죠. 근데 드러나 봅시다. 어떤 전과입니까? 그랬더니 강도라는 거. 강도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강도. 근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술 먹고 옆에 돈 뺏을 때 옆에 앉아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등치 큰 놈이 앉아있으면 방조가 되는 거죠. 방조인데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근데 지금 말하고 싶은 거냐면 강도가 아니라 방조인데 종범, 방조는 그렇게 중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학생도 어쨌든 지금 뭐 저를 때리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유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협하지 않다. 즉 여러분 요거 좀 어렵습니다. 강도, 방조는 기본적으로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보는 게 판례입니다. 강도, 방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약류가 다른 거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소점의 절차는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쭉 넘어가시면 돼요. 페이지 쭉쭉 넘어가시고 565 넘어가시고 다 한 거죠. 66 넘어가시고요. 67 넘어가시고 68도 한 거고요. 69 넘어갔고 70도 다 했고요. 변경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여배랑 할 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지 요구 여러분 굳이 한번 욕심을 내면 이거 다 보시는데 다 뭐 요거 됐고요. 여기다 하나 써볼까? 여러분 법원에 빨간색 없으니까 살벌한데요. 네. 법원에 공소장 변경 요구 정확하게 조문에는 의무로 되어 있지만 기억나죠? 판례는 재량입니다. 2번 이거 1번이고 축소사실의 인정 축소사실의 인정은 조문 없고요. 예외적 의무예요. 예외적 의무. 재량이 아니라 예외적 의무. 중대할 때는 의무입니다. 요것만 써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죠? 쓰셨죠? 요거는 재량, 축소사실의 요거는 축소사실의 인정은 예외적 의무, 중대할 때 의무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효과는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죠? 잠재적 심판 대상이 현실적 심판 바뀌는 거죠. 현실 심판 그러니까 심판 대상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거 때문에 사실은 요게 변경되기 때문에 요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항상 잊지 마세요. 요 잠재적 심판 대상이 기판력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기판력 인정 범위. 현재 대상은 불고 분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불고 분리 때문에 이런 것이고 무효의 치유인데 요거 하나만 보고 이제 잠깐 쉬죠. 무효의 치유는 좀 의미가 있으니까 요거 다 쓰셨죠? 지울게요. 여러분 일단 출발점 어디에 있냐면 같이 써볼게요. 자, 이렇게 1번이 뭐냐면 1번 검사가 비친고죄로 공소를 제기했어요. 여러분 비친고죄니까 이때는 당연히 고소가 필요 없어요. 비친고죄 공소 제기했어요. 그런데 공판 도중에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데 비친고죄로 기소했다가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이때는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비친고죄로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친고죄로 공소장은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소장이 있어야 돼요. 고소장이 필요한데 고소장이 있어야 돼. 고소가 소송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거를 추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고죄로 동일성이니까 변경된 거 따라서 이때는 친고죄인데 고소 없이 한 거니까 고소 없이 여기서 별 문제 없었는데 공마 도중에 친고죄로 바뀌었죠. 그래서 공소장면 동일성 인정되니까 이때는 처음부터 친고죄로 기소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게 되고 추안해봤자 우린 추안을 치유로 인정하지 않죠. 추안은 인정 안 하니까 추안해봤자 추안은 효력가 없으니까 여전히 공기판이다. 요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검사는 친고죄로 조금이라도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고소장을 첨부해야 돼. 미리 첨부해야 돼. 나중에 추안해봤자 여전히 공기판이다. 그래서 결론부터는 추안 인정 안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기억할 거는 동일성 유지, 그 공소장 변경은 동일성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다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2번 검사가 고소 없이
친고죄로 공소를 제기하면 이건 빼박 공기판이죠. 당연히 공기판으로 가야 돼요. 공기판으로 가야 되잖아. 친고죄인데 고소 없었으니까. 하지만 공기판이 나오기 전에 비친고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럼 말했듯이 지금 방금 봤지만 이거는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성이 있으니까 친고죄하고 비친고죄 동일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비친고죄로 공소가 똑같죠. 동일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하자가 치유되는 거죠. 그래서 하자 치유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동일성. 하자 치유. 그래서 우리 추하는 하자 치유가 안 되지만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는 공소장 변경으로는 하자가 치유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 사건의 이송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